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의 신유정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상승세를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양시장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우리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 기준으로 0.63% 하락하면서 2,60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로 지수의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닥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0.97% 상승하면서 906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화요일 시장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안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투자 진행해야 할까 고민된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시장에 대한 더 생생한 대응은 물론이고 잠시 후에 공개될 대박주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화요일 시장이 절반이 지나간 시점입니다. 네.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해서 그 상승세 이어지지 네.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는 있었는데요. 코스피 하락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혼조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 오늘 장중 어떻게 좀 살펴보셨을까요? 네, 이제 거래소하고 이제 코스닥하고 희비가 약간 엇갈리는 그렇죠.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현재 주식 비중 전체가 이제 거래소에 많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 위주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그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의 그 매도 포지션, 차익 포지션이 아직 뭐 청산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 부분들은 현재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이지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탈출들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오후장은 간망하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조금 더 빠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단기 급등 5일이 되게 되면은 하나의 이제 투자 심리가 변하는 또는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한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을 이제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미국 시장은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는데 오늘 한국 시장은 조금씩 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은 이제 근본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경기가 연착륙이 좀 되면서 계속해서 현재 탄탄한 고용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장세에 좀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이런 경착륙 부분들이 심하게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서서히 회복이 되는 어떤 단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늦게 반응합니다. 무조건 똑같이 미국 올랐기 때문에 우리도 올라야 되고 미국 빠졌으니까 우리도 빠져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해서는 되질 않는다. 그만큼 서서히 회복이 되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단순한 참고만 하고 흐름 방향성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이제 거래소 지수의 차트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파동으로 보시면은 저점에서 5일 정도, 5일이면은 하나의 시간의 마디가 형성이 되는데 5일에 대한 가격의 평균이 어디 있냐면 5일선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빠진 수도 있고요. 그러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5일 가격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정이 되면은 5일보다 적은 수치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이 피보나치상으로 보면은 3일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소폭 조정이 된다면은
내일 현재 장중에 약간 돌아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까지 이제 조정이 되고 목요일 금요일은 다시 한번 반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급등에 대한 어떤 이격수렴의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뭐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오늘 현재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는 물론 현재 국회 어떤 곡물 협정 이제 파기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쪽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올랐지만은 또 다른 섹터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쪽의 어떤 섹터들이 약간 올라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에코프로 관련된 부분 외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실리콘 응급제, 그다음에 탄소 나노튜브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나노신 소재라든가 대주전자 재료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 2차 전지 쪽의 이제 소재주 쪽 부분에 대한 순환매 부분들도 약간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오늘 오장은 2차 전지 쪽의 또 흐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매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좀 서서히 회복되는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소폭 조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내일 장중에는 다시 상승의 추세를 그리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내일까지 조금 더 차분히 시장의 흐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투자를 진행하는데 어떤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까? 그 이슈와 관련된 수혜주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다면 오늘의 이슈 포커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정해 주신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정해 주신 이슈 포커스는요, 바로 로봇 관련된 이슈입니다. 최근에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 관련된 사회적 이슈 때문에 로봇이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인지 최근에 여러 기업에서 정말로 로봇 관련된 신사업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될지, 이와 관련된 수혜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오늘의 이슈는 좀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예, 자 어제 로봇 관련된 부분이 네. 좀 떴습니다. 그쵸. 물론 오늘은 좀 조용하고 있는데 그게 일일성일지 좀 현재 아니면은 조만간 어떤 상승의 주도 섹터로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제는 다른 이슈로 좀 떴습니다만은 현재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크게 이슈화가 됐던 것이 연초에 좀 해당이 되고 작년 12월 달에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하고 로봇하고는 약간의 이제 톱니바퀴처럼 같이 연동개입되면서 연말 연초에 큰 화두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잠잠하지만은 다시 한번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중장기 어떤 성장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근에 차트가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고요. 먼저 제가 서두 이야기를 꺼냈는데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 왜 제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자동차가 어느 순간 로봇으로 변한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 트랜스포머의 현재 영화 주인공 로봇 제목이 옵티머스가 되죠. 근데 옵티머스가 다시 한번 부활이 되는 부분들이 테슬라의 로봇 관련된 이슈 때문에 테슬라 봇의 이름이 또 옵티머스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실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테슬라도 전기차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로봇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 전기차에 하고 있지만은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인수를 했다. 결국은 자동차하고 로봇은 같이 가는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속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좀 했냐면은 사람이란 것은 좀 휴일도 있고 또 쉬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로봇은 그렇지 않는다. 계속해서 어떤 정해진 기능의 일을 좀 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어떤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문명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고,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어떤 그 현재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공장을 조만간 공장의 생산직을 현재 로봇에 투여하는, 그래서 생산에 있어서 사람은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다. 물론 관리적인 측면, 어떤 시스템 관리나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해야지 일체 관여하지 않는 어떤 거대한 어떤 부분의 이제 팩토리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가정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용 서비스 로봇, 이런 부분까지 어떤 구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용화 관점에서 약간 그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부분들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게 상용화가 점점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이제 상용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나 여러 가지 협동 로봇 이런 부분들은 실생활에 점점점 침투를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혀 낯선 풍경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공장에 가보면은 모두 사람이 간단한 기계만 좀 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어떤 보면은 체코의 어떤 현장이나 상해의 어떤 기가 팩토리 공장을 보면은 모두 어떤 공장이 어떤 로봇팔로 자동화되어 있는 어떤 무인 생산 시설이 대세로 좀 작용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이제 대체가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모든 어떤 세조의 주도권을 뺏긴 것은 값싼 인건비 노동력에 좀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가 해외에 전부 다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것도, 베트남에 어떤 휴대폰 공장이 진출한 것도 모두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근데 유일하게 해외 진출을 안 하는 어떤 그 업종이 있습니다. 반도체.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다 모두 기반을 다 두죠. 왜? 인건비 비중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두 자동화되면은 이제 경쟁력에서 이기 때문에 이 기회다 생각하고 미국이 로봇 산업에 어떤 강화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는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두 번째 부분들은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일본은 1980년대를 고점으로, 그다음에 유럽은 2000년을 고점으로, 중국은 2020년을 고점으로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던 부분들, 새로운 어떤 UPS 대적으로 동남아시아라든가 인도가 부상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되는데, 고령화, 그다음에 인구 감소가 될수록 생산력 감축, 그다음에 고령화에 대한 서비스 산업이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최근은 제 어렸을 때만 해서도 유치원이라든가 결혼식장이 들어서는 것들이 굉장히 대세였습니다. 지금 뭐겠습니까? 장례식장하고 요양원이 들어서는 것이 거의 대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미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아마존, 그다음에 알리바바, 오른쪽에 중국의 알리바바는 모든 물류 시스템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계화로 로봇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죠. 하나씩 국내에서는 쿠팡, 그다음에 CJ 현재 대한통운도 모두 물류 시스템이 기계로 바뀌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공장 제조의 어떤 라인부터 종류를 보면은 직결 로봇, 스카이 로봇, 수직 다관절, 협동 로봇, 많은 부분들이 하나씩 침투를 좀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다관절 로봇은 하나의 이제 팔을 흉내내는 어떤 작업의 어떤 모션을 가지고 모든 어떤 공장의 어떤 부분들을 하죠. 근데 다관절 로봇하고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개념인데, 다관절 로봇은 뭐고 협동 로봇은 뭐냐? 똑같은 것 같은데, 차이점이 하나가 뭐냐면, 다관절 로봇은 정해진 공간만 일을 하는 거고, 협동 로봇은 사람을 인지하기 때문에 사람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하고 협업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로봇만 있을 때는 그 주변의 반경에 접근 금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협동 로봇은 인간과 호흡하면서 모든 것을 같이 협업하는 부분들. 일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산업 현장에 로봇 센스, 토크 센서가 내장이 된 어떤 협동 로봇이 전체적으로 가장 성장성, 산업형 로봇에서 성장성이 높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공장 내 물류 쪽에서 AGV하고 AMR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AGV는 뭐냐면은 정해진 루트만 해서 막 가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중간에 뛰어들면은 당연히 사고가 나겠죠. 근데 가장 초보적인 개념이고 두 번째 개념은 정해진 루트로 가지만은 사람을 인지하고 센싱, 자율주행 개념처럼 현재 AMR 개념이 좀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을 현재 공장 패터링 투자할 때도 AMR, 그러니까 AMR하고 AGV 모르면은 AMR의 뒤에 R이 로봇이죠. 오토매틱, 모바일, 현재 로봇. 이렇게 외우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실내 자율주행의 개념까지 적용이 됐고, 제일 중요한 그다음에 뭐냐면 실외 자율주행까지 접근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협동 로봇을 달고 이동하는 어떤 운영의 서비스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실내 자율주행 서비스, 뭐 호텔 서비스까지 한다든가, 뭐 수건을 건네주고, 뭐 물병을 건네주는 것까지 다 합니다. 그다음 문을 여는 것까지 다 이런 것들이 협동 로봇의 로봇팔 어떤 기능까지 함께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버전이 뭐냐? 로봇계나 현재 휴머노이드처럼 현재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 최후의 어떤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텝 바이 스텝을 서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후의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딱 두 가지 기업이 있죠. 엔비디아, 그다음에 테슬라 이런 부분인데 엔비디아는 뭐 하는 회사냐? 최근에 알다시피 인공지능 챗봇 관련하려면은 딥러닝 많은 학습들을 좀 해야 되고 많은 업체들이 현재 거대 언어 모델 LLM을 많이 개발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많은 인공지능 AI 반도체가 소비가 좀 되고 있고 이쪽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게 되는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로봇에 대한 아이작 소프트 플랫폼을 완벽하게 형성이 되고 로봇에 대한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에 대한 모든 솔루션 그다음에 모든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들을 무료로 오픈 소스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반도체를 현재 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팔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반도체 생태계를 꿈꾸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부분들이 로봇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했던 서비스 개념이 확실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화된 2차 어떤 성장 동력이 엔비디아에 좀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반면에 테슬라는 뭐 하는 거냐? 테슬라는 오픈하지 않고 자기들이 로봇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서비스한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그 현재 자율주행하는 기술을 그대로 로봇에 장착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모션 레퍼런스를 그대로 흉내내는 딥러닝 학습을 계속해서 시키고 이제 비주얼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사람을 인식하고 보면서 내비게이션을 찾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학습을 시키면서 테슬라에 적용이 돼서 현재 생산 공장에서 모든 것을 적용을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들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해외에 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보신다면은 엔비디아가 생각 이상 어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테슬라는 현재 폐쇄형으로 운영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오픈형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애플 생태계하고 구글 생태계를 한 것처럼 이와 비슷하게 전개가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2차 바람이 또 순환매로 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 인공지능 이쪽에 대해서도 현재 결국은 반도체가 현재 움직여주는 것은 뭐냐?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순환매도 우리가 뭐 준비를 좀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이슈로는 로봇 산업을 잡아주셨습니다. 이 해당 분야는 특히나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강력한 업종이어서 지금부터 공략해볼 시점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로봇 산업이 다소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생각보다 더 빠르게 우리 실생활에 상용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더 빨리 선점하게 될지, 어떤 기업이 주도주가 될지 확인해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더 빨리 확인하고 싶다, 오늘의 이슈를 더 빨리 체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오전장을 핫하게 달군 오전장 핫 상한가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전장을 주도해준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핫 상한가 종목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상한가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아이센스가 패치형 혈당 의료기기 이 국내 시장에 진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가득 담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갔고요. 오늘 오전장에서는 급등의 흐름까지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핫상한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펩트론입니다. 펩타이드를 이용한 지속형 전립선 암 치료제 생산 시절 구축 소식에 오늘 정말 강력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전장 핫한 상한가 종목 세 번째는요, 바로 FTST입니다. 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극자외선 펠리클 장비로 오늘 첫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 덕분에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그 상승세에 힘을 입어서 급등세까지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장을 핫하게 달군 세 가지 종목을 확인해봤습니다. 핫상한가 종목으로 아이센스, 펩트론 그리고 FST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잡아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픽해주신 베스트 종목은 어떻게 될까 더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강력했던 세 가지 종목 중에서 베스트로 꼽아주시는 원픽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네, FST입니다. 네, FST를 오늘 좀 잡아주셨네요. 사실 6거래일 연속으로 좀 상승해주면서 흐름이 아주 좋은 상황인데요. FST 좀 어떻게 확인해보시면 좋을까요? 예, FST 하기 전에 상한가 간 두 종목이 너무 괜찮아서 간단하게 멘트를 좀 할게요. 너무 좋습니다. 자,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동남아난택이 뭐냐면은 타액으로 당뇨에 대한 측정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패치형, 이게 파스처럼 붙이는 부분들이죠. 마이크로 니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혈액을 채취하지 않습니다. 뭐 바늘로 찔러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버금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펩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펩트론도 바닥에서 첫 상한가에 있을 때 제가 관심주로 특징주로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약물 전달체 기술의 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현재 제약 바이오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죠.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신기술 쪽에 좀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번 포커스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아이센스도 아직은 첫 상한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FST입니다. FST는 현재 소개한 대로 이제 이 펠리클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장비, EUV 장비를 어떻게 보면은 현재 조립 이렇게 탈부착 할 수 있는 자동화 어떤 장비인데, 그렇게 하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EUV 장비, 우리가 이제 포토 공정을 하게 되면은 회로를 인쇄를 할 때 사진 찍듯이 슬라이드 방식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투명 어떤 그 막 위에 어떤 그 슬라이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미세화 공정을 할수록 EUV 장비, 이제 극자외선을 이용해서 이걸 슬라이드 장비에 어떤 빛을 투과를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때 만드는 슬라이드였던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포토마스크입니다. 포토마스크가 있고, 포토마스크를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펠리클이라 하는 어떤 휴대폰으로 말하면은 보호 덮개 또는 현재 투명 필름 이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거 몇십만 원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 보호 필름 한 장에. 그다음에 현재 포토 마스크, 현재 슬라이드 필름처럼 된 것은 10억 단위가 넘어가고, 근데 오래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이제 교체를 좀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한참 반도체 제조 공정 하다가 보면은 그럼 펠리클을 갈아야 되니까 공장 스톱.
엄청나게 돌아가는 걸 스톱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전에 수동화를 했는데 자동화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SNS텍이 이런 어떤 흐름의 어떤 부분, FST가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해주고 있고 또 펠리크를 또 생산하는 부분들도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우리가 FST를 잘 보자. 그래서 오늘 차트로 보시면은 상한가 근처까지 오늘 29%니까 상한가에 갔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지만은 이격 조정이 좀 형성이 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제2의 SNS텍처럼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이격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하상한가 종목 가운데 베스트 종목으로 FST를 잡아주셨습니다. 특히나 단단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오늘까지도 그 강력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미 좀 큰 폭으로 상승해줬지만 이격 조정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공략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이 시점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전장을 핫하게 달군 3가지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오후장을 주도해 줄 수 있을까요? 오후장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오후장 인기주 종목 2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후장 인기주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바로 나노신소재를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이 배터리 관련주들, 특히나 이 음극재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이 건식 공정을 하겠다라는 점이 좀 밝혀지면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오후장 인기주 종목으로 이렇게 나노신소재를 잡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나노신소재 좀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네, 나노신소재가 이제 왜 뜨는지 그 네. 이유가 정확히 밝혀져야겠죠. 아,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나노신소재는 이제 앵커님이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건식공정 부분들의 배터리, 그러니까 테슬라의 배터리에 대해서 현재 차량 2차 대한 어떤 그 가격을 낮춰야 된다. 그러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생산 공정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건식 공정이 나와주죠. 2차 전지를 현재 그 말리고 이렇게 도포하고 말리고 뭐 이런 부분 너무 복잡해서 안 된다. 그래서 건식 공정을 해야 되고 건식 공정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를 건식 공정에서 현재 극판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된 기술이 있는데 또 하나의 기술이 바로 그 현재 나노신소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탄소 나노튜브라고 해서 현재 도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하게 하는 그러니까 양극재에서도 필요하고 도전제는 음극재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나노신소재가 여기에 대한 상용화를 성공을 좀 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음극재 쪽에서는 음극재와 양극재 두 개 다 도전제에 성공을 했고 여기에 어떤 생산 납품을 서서히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면서 배터리에 대한 성능까지도 이제 개선을 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오늘 이제 순환매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 19만 3천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12만 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중 바닥을 보여주고 현재 오늘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숨고르기 눌림목이 한번 나와주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조만간 더 자세한 것은 현재 탑3로 조만간 소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후장 인기주 첫 번째 종목으로 나노신소재를 잡아주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혹시나 숨고르기 장세가 확인된다, 눌림목을 좀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공략하기 좋은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나중에 이 베스트 종목으로 특히나 대박주 종목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인 만큼 그 좋은 공략 포인트 미리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오후장을 주도해 줄 수 있을지 오후장 인기주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팜스토리입니다. 팜스토리 역시나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는 그 상승폭을 조금 반납은 했지만 그래도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꼽히고 있는 것은 그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종료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좀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그래서 팜스토리 오늘은 좀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자 팜스토리 부분들이 자체적으로는 펀더멘털이 괜찮습니다. 그렇죠. 다만 가지 않는 이유, 저도 오랜 동안 이지홀딩스 그다음에 팜스토리 굉장히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보는데 저평가대로 너무 저평가돼 있고요. 또 지주회사 쪽의 개념이죠. 그래서 팜3는 뭐 중간 지주회사 개념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 마니커, FNG 등 도드람 뭐 이런 어떤 육가공 쪽의 수주계를 완성한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곡물 쪽으로는 연해주 쪽에 이제 땅을 빌려서 여의도에 어떤 10배 이상의 면적을 이제 개간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농지 관련된 어떤 부분들도 현재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갭상승돼서 좀 빠진 부분들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최근에 이제 흑해 곡물협정 이제 파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다시 한번 더 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익실은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갈 수가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현재 갭상승의 눌림목 운봉에 좀 해당이 되지만은 21선이 깨지 않는 선에서 보면은 오후장에 다시 한번 시가를 회복을 하면은 그때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하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두 번째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팜스토리는 지금 비교적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거래량이 비교적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이어서 혹시 시가를 회복한다라고 한다면 오후장부터도 더 주목해볼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오후장 인기주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곧 이어서 오늘의 대박 종목, 매달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본격적인 매달 종목 공개에 앞서서 이 오전장 핫한 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 인기주 종목까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급등주 대박쇼의 하이라이트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저희 임팩트 대박쇼 시간에는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 주신 매달 종목이 공개가 되는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공개해온 매달 종목들이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또 얼마나 수익률을 기록했나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AS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3일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를 저희 대박 종목으로 공개를 해드렸는데 4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예. 사실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5% 가까운 상승폭을 만들고 있는 종목이어서 지금 거의 43.6% 수익률 달성을 해줬네요. 정말 어떤 종목이 먼저 100% 달성하게 될까 너무 궁금하긴 한데 우선 폴라리스 오피스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오후장에서는 좀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뭐 거래량이 터지고 있지만은 조정을 보이더라도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금메달 종목으로 비공개 종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TV를 드렸을 때 북두 칠성 별자리까지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 공개는 노란톡에서 했죠. 그래서 노란톡에서 했기 때문에 노란톡 하신 분들은 많이 현재 이거를 좀 현재 샀었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또 수익률 인증들이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의 현재 그 부분들의 어떤 이걸 워드 문서로 현재 이걸 적용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떤 그 인공지능에 대한 상용화 서비스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연초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크게 급등해서 큰 수익이 났던 종목에 해당이 되고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좀 했었고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현재 21선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살짝 깨졌지만은 바로 V자 급등을 해줬던 전설의 또 움직임들에 해당이 되는데 가장 상용화 빠른 부분에 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이격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AS 종목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확인해봤습니다. 역시 금메달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인공지능 상용과 관련해서 기술력이 단단한 기업인 만큼 추가 상승이 예측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대망의 금메달 종목이 40%가 넘는 수익률 훌쩍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내 포트 안에서 이렇게 수익률을 키워갈지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대박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메달 종목을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의 첫 번째 대박 종목 동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V원택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대박 종목으로 V원택을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예, 종목에 대한 이름을 네.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V. 네. 예, 승리는 딱 하나다. 승리 V원택 하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마트 팩토링의 어떤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V원택 부분들은 현재 2차 전지 쪽하고 1차 본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쪽하고 현재 디스플레이 쪽에 검사 장비, 그러니까 외관 검사죠. 이게 비전 머신. 비전 머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제 관측하는 어떤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해서 카메라가 기계가 이걸 외관 검사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요거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로봇에 관련된 사업에 진출을 해서 시스코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있는데 시스코라는 회사가 바로 자율이동, 공장 자율이동 어떤 물류 관련된 어떤 전문 어떤 솔루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량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양한 어떤 고도화의 기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시간 관계상 뭐 세부적인 어떤 기술은 좀 생략이 되고요. 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공장 자동화, 물류 이동에 대한 각종 어떤 기계에 대한 AMR 로봇 라인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서비스 로봇에 해당이 되는 어떤 기계 라인업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토탈적으로 가지고 있는 라인업이 굉장히 짱짱한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또 대기업에 이미 현재 현대차, 그다음에 LG전자, 삼성 SDS에 납품이 됐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물류 자동화 그런 어떤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현재 후속적으로 실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떨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자회사 시스코를 상장하기 위해서 현재 한성웰텍이라는 회사하고 합병을 했는데 한성웰텍이라는 부분들은 무인 지기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물류 솔루션 이런 것도 좀 대단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또 자회사에 대한 어떤 그 코스닥 상장에 대한 메리트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한번 시장의 현재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은 차트의 흐름은 조금 약간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도 제가 1월 초에 이제 바닥에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꾸준하게 올라왔던 건데 지금은 한번 현재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돌파를 하다가 이제 약간 무너졌지만은 다시 한번 갈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닥에서는 오랜 동안 따블이 있지만은 시총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그 장비에 대한 성장성과 함께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장주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동메달을 받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V원택입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슈인 로봇 산업과 관련된 기업인데요. 특히나 성장성이 더 단단한 기업인 만큼 해당 이슈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부터 공략 기회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그 가격 전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 공개될 대박주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담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대박 종목 은메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은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 지금 관심이 집중된 상황인데 전문가님 두 번째 대박 종목 은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뉴로 메카입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은메달 종목은 뉴로메카로 잡아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집중하시면 좋을까요? 뉴로메카가 하는 일을 보면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로메카 부분들이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스마트 팩토리를 이야기했을 때 협동 로봇의 성장성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좀 드렸었던 뭐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우리 현대 보통 우리가 이제 피자집, 고피자, 그다음에 교촌 치킨 또는 현재 도로 휴게소 이런 데를 보면은 튀김이 커피를 하는 데서 로봇팔이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제품이 뉴로메카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시장을 잠식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교촌, 고피자,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이쪽에서 휴게소를 운영하는 데서 로봇팔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제조업 어떤 현재 제조업에 대한 F&B 다시 말해서 푸드 쪽 이런 쪽에 가장 먼저 상용을 했고요. 또 중소제조업 분야에서도 공장에 맞게끔 로봇팔을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협동 로봇 자동화 어떤 플랫폼 어떤 구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뉴로메카가 협동 로봇에 대한 넘버원이고 네이버 쇼핑에 그러면은 나도 로봇팔 사고 싶어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 쇼핑 딱 쳐가지고 협동 로봇 치면은 이 회사의 제품이 제일 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보통 3천만 원, 5천만 원 한 대에 이렇게 좀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누가 삽니까? 아무리 비싸도 아르바이트 월급 좀 올려주더라도 그것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리스 서비스나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확대를 하기 때문에 대중화 작업이 점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제품 포트폴리오 라인업을 보면은 협동 로봇에 알고 있는 인디, 자율로 이동 로봇의 컨셉인 모비, 뭐 이런 부분,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수기능 로봇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 또 공장을 굉장히 증설을 많이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부품 내재화를 완벽하게 현재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우리가 좀 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그다음에 현재 뉴로메카의 어떤 경영진 그다음에 CEO 부분들이 포항공대 출시입니다. 포항공대 출시란 거 왜 이야기했는지 다음에 밝혀지겠지만 그만큼 현재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우주 관련된 로봇팔도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로봇팔에 대한 아주 최고의 어떤 기업이 바로 뉴로메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공장 증설 1년에 600대밖에 생산을 못했었는데 현재 공장 증설을 해서 현재 8,000대, 6,000대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10,000대, 12,000대 이런 수준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생산 캐파를 늘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2차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뉴로메카가 과거에 1월 달에 제가 이때 한번 발굴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에서 터닝하려고 어제 고개를 살짝 들었고 오늘 놀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상승 3파동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자세한 부분들은 현재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 되고 제가 과거에 1월 달에 연초에는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대박을 너무 많이 내서 로봇의 아버지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로봇에 관련된 핵심적인 종목만 딱딱 찍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또 로봇의 아버지다라고 불리우는 저희 전문가님께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든든한데요. 특히나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팔을 제작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지금 대중화 작업까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2차 상승의 가능성까지 같이 담아보시면서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든든한 종목들 동메달 그리고 은메달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금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또 화요일에 선물처럼 공개를 해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대박 종목, 금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고 있는데 네. 비 온 다음에 무지개가 뜨죠. 네. 그래서
무지개가 생각나는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이렇게 금메달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잡아주셨습니다. 세 가지 종목 다 오늘은 또 이슈와 예. 관련된 로봇 관련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우리 증시에도 부지개가 피길 바라보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어떻게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금메달이 될 수밖에 네. 없는 이유. 여기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농담식으로 이 종목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약간 이제 개그스럽게 하는데 그만큼 종목을 잘 기억하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제일 강력한 것은 현재 로봇에 대한 가장 최상의 상당히 뭐라겠죠? 휴머노이드라겠죠. 휴머노이드를 개발한 회사고 우리나라로 알고 있는 휴보 로봇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일본의 현재 일본의 아시다모, 아시모 부분, 그다음에 미국의 물론 현대차가 인수를 했지만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이런 부분의 어떤 기술하고 동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물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막 덤블링하고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 되더라도 나름대로는 이적 보행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에 버금가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사적 보행 로봇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전동차나 이 자율주행 로봇이 있더라도 계단을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잖아요. 바퀴 달린 거는. 산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적 보행 로봇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완벽한 어떤 기술을 좀 터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업체가 최상의 기술을 다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개념에 좀 해당이 되고 이 사적 보행 로봇 가지고 현대 로템에서는 이제 전투용 로봇, 위에 이제 기관총만 달면은 전투용 로봇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이제 무엇보다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업체 또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부터 어떤 산업용 로봇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품에 대한 내재화 경쟁력이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현재 감속기를 제외하고 구동기, 엔코더, 브레이크, 제어기 이 모든 것을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 현재 감속기도 현재 자체 개발을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내재화가 가장 빠른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성장성들이 매우 높은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재 의료용 로봇, 현재 협동 로봇이 가장 지출을 많이 한 곳인 것이 의료 쪽. 수술 로봇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로봇 레이저 토닝, 로봇팔이 모든 것을 인간의 얼굴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이렇게 마사지해주고 레이저로 시술해주고 하는 자동 로봇 시스템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 로봇 관련된 최상의 기술의 상단,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낙점한 회사일 정도로 그만큼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은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시총이 굉장히 무거운 부분들 있지만은 가장 적게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15만 원이 현재 약 10만 원 정도까지 현재 가장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고 여기서 강력한 측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눌림목이 좀 해당이 된다. 그래서 좀 생각이 돼서 중장기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금메달 종목으로 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 노란톡 보셔가지고 많은 정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금메달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금메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특히나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다라고 덧붙여 주셨는데요. 이렇게 저희 오늘의 금메달 종목까지 세 가지 메달 종목을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럼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의 방송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바로 로봇 산업이었는데요. 고령화 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업종인데 특히나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섹터여서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장에서부터 2차 전지 순환매를 공략해보자라고 덧붙여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의 핫한 상한가 베스트 종목은 바로 FST였습니다. 특히나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상승세를 강력하게 보여줬는데 그 흐름을 오후장에서도 이어줄 수 있을지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357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공개한 매달 종목, 대박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저희 노란톡에서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